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실 이미 이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우연이며 그녀를 스치듯 바라보는 찰나의 시선에서 오는 낭만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우연은 사실 뒤늦게 찾아온 필연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운명을 언급할 때 즉각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을 떠올리며 그것이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따져본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의 인과 체계입니다. 소위 팔자라고 불리는 것은 신이 당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들이 현재 당신의 삶의 단계에서 오직 이런 스타일의 사람만을 좋아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 환경, 성격, 외모, 심지어 시대적 배경을 포함한 당신의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당신이 선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전 생애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통 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세상에 80억 명이 넘는 인구 중 왜 당신의 삶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그녀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녀가 가장 예쁘거나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좌표에 딱 맞게 나타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길로 가지 않았거나 그 밥을 먹지 않았거나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조차 전혀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로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며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해도 운명의 가벼운 붓질 한 번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운명은 결국 스스로 당신 앞에 합당한 사람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설계. 우리의 만남은 정말 찰나의 불꽃일까? 어느 날 문득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 중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때 대개 우연이라는 단어를 꺼내 듭니다. 길모퉁이에서 마주친 찰나의 시선, 카페에서 우연히 들려온 음악, 혹은 누군가의 소개로 나간 자리에서 느낀 미묘한 떨림.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낭만적인 무작위성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 벅찬 감정의 이면에는 사실 차갑고도 정교한 인과율의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혹은 당신의 자아가 형성되던 아주 먼 과거부터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 순간들은 사실 수조 개의 인과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며 만들어낸 단 하나의 필연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소란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왜 내 사랑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매번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까? 같은 고민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죠. 하지만 이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진 선택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축복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살아온 모든 궤적, 당신의 가정 환경, 당신이 읽은 책들, 당신이 겪었던 상처들, 이 총체적으로 집결하여 만들어낸 정해진 목적지입니다. 자, 이제 차분히 숨을 고르고 당신의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그 뜨거운 감정이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삶의 순리였는지 그 논리적인 위로의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조차 당신의 명이 준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 테니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우연한 만남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치고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운명적인 낭만이라 칭송하곤 하죠. 하지만 이러한 관념은 사실 현상의 단면만을 바라보는 일종의 착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 부르는 것들의 이면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인과율의 사슬입니다. 철학적 결정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만나 설렘을 느낀 것은 어쩌면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조각이 쓰러지기 위해서는 앞선 수만 개의 조각이 정해진 방향으로 넘어져야만 했죠. 당신이 그날 그 카페에 갔던 이유, 하필 그 시간에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던 동작, 그리고 상대방이 그 순간 당신의 시야에 들어온 것까지. 이 모든 것은 무작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필연의 결과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해석을 차갑고 무미건조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신비로움을 파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신비주의가 아닌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할 때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것이 단순한 변덕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오류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궤적이 정교하게 빚어낸 결론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랑에 거대한 무게감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나 운명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만들어낸 거대한 데이터의 총합입니다. 당신의 취향, 가치관, 심지어 타인을 바라보는 아주 사소한 습관조차도 당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과거의 수많은 선택지로부터 이미 프로그래밍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실패했다고 해서 혹은 사랑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거대한 인과체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가장 합당한 인연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쳐온 모든 고통과 기쁨의 경로가 결국 당신을 그 단 한 사람에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에게 약속한 가장 논리적인 위로이자 사랑의 실체입니다. 철학적 인과율이 우리 삶의 외적인 경로를 결정한다면 심리학은 우리 내면의 설계도가 어떻게 특정 인연을 선택하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첫눈에 반하거나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낄 때 그것은 결코 즉흥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만의 사랑의 지도를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영유아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기제는 성인이 된 후의 대인 관계 방식과 연애 스타일을 강력하게 규정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다정함에 안도감을 느끼거나 혹은 역설적으로 나를 거부할 것 같은 차가운 사람에게 매달리는 현상은 모두 과거의 결핍이나 충족이 만들어낸 무의식적 편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의지로 상대를 고른다고 믿지만 사실은 내면의 프로그래밍이 지시하는 익숙한 고통이나 갈구하는 결여를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실제 모습보다 내 마음속에 투영된 이상형이나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잔재를 상대에게 덧씌워 바라보곤 합니다. 그녀가 가장 예뻐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특정한 분위기나 말투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어떤 기억의 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결정론은 때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는 과거의 노예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혹은 운명적인 만남을 갈망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그 끝에는 항상 어린 시절의 당신이 서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 환경, 부모님의 뒷모습,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작은 상처들이 모여 지금의 취향이라는 단단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자신을 탓하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생존과 안정을 위해 선택한 최선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현재의 선택을 프로그래밍했다면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이해함으로써 다가올 인연을 더 성숙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삶의 순리는 결코 당신을 무의미한 고통 속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운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양과 서양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왔지만 그 본질적인 궤적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결정론이 우주를 거대한 시계 태엽처럼 정교한 기계적 인과관계로 파악한다면, 동양의 명사상은 인간의 삶을 하늘과 땅, 그리고 시간이 빚어낸 거대한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이 두 관점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나의 선택이라 믿었던 것들이 실상은 거대한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합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는 이유를 자신의 행동 원인은 모르면서 그 행동 자체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돌멩이가 의식을 가졌다면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날아가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는 비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릴 때 그것을 나의 자유의지라고 확신하지만, 사실은 그 끌림을 유도한 수천 가지의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원인들이 배후에 존재합니다. 반면 동양 철학에서의 인연은 단순한 결정론을 넘어섭니다. 인이 씨앗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연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게 돕는 햇빛과 바람 같은 간접적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졌어도 적절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만남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80억 인구 중 오직 그녀만이 당신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당신이라는 씨앗과 그녀라는 씨앗이 각자의 시공간적 경로를 거쳐 마침내 같은 좌표에서 조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자유의지란 아무런 제약 없이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운명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필 지금 이 시련을 겪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철학적으로 고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맹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운명의 붓질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붓질은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서양의 논리적 필연성과 동양의 깊은 인연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논리가 도달한 가장 완벽한 결론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가야 할 길을 정확히 걷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연은 과거보다 훨씬 가깝고도 먼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수천 명의 프로필을 훑어보고 통계와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적합한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의 고독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만 갑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정교한 기술적 보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진정한 인연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단순한 조건의 부합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인지 부조화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머리로는 상대의 스펙과 조건을 계산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데이터로 치환할 수 없는 삶의 맥락과 인과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현대인이 겪는 사랑의 어려움은 우연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하려 하지만 운명은 결코 계산기의 두드림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사랑은 두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시공간적 사건입니다. 당신이 그날 그 메시지에 답장을 했던 사소한 결단 혹은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의 풍경 같은 비논리적인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인연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완성합니다. 디지털 세계의 알고리즘은 당신의 취향을 분석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운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운명은 당신이 살아온 고통스러운 과거와 찬란했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유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강렬한 이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알고리즘보다 훨씬 정교하게 당신의 삶에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80억 인구라는 숫자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숫자는 공허하지만 당신이 걸어온 경로는 유일합니다. 당신이 그 길로 가지 않았거나 그 음식을 먹지 않았거나 그 찰나의 시선을 외면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만남.
그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의 삶이 그 인연을 간절히 필요로 했다는 방증입니다. 현대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은 결코 계산된 결과값이 아니라 삶의 순리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정교한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인연 앞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대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해진 인과율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거나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며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를 심리적 감옥에 가두는 일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론적 통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구체적인 태도를 정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급진적 수용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일어난 만남이나 이별 혹은 지독한 외로움조차 내 삶의 거대한 인과 체계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원망 섞인 질문을 이 사건은 내 삶의 어떤 경로를 완성하기 위해 찾아왔는가 라는 탐구로 바꾸십시오. 당신이 마주한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현재 좌표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기에 나타났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관계의 불안은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무의식적 편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특정한 사람에게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반복적으로 독성이 있는 관계에 빠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과거가 보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철학적 인과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종하는 과거의 실체를 직시함으로써 그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나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내가 왜 특정한 성격에 매료되는지 분석하는 자기 성찰은 운명이 주는 가혹함을 부드러운 순리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순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인지 심리학적으로 볼 때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현재의 행복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연의 체계를 믿는다면 조급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해도 운명의 가벼운 붓질 한 번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것은 당신의 인과율이 더 큰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 인연이 주는 기쁨과 슬픔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료임을 기억하십시오. 삶은 결코 당신을 틀린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속도에 맞춰 가장 적절한 사람을 가장 적합한 순간에 당신 앞에 데려다 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궤적이 촘촘히 엮여 만들어낸 아름다운 필연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의 사소한 습관에 마음을 빼앗기며 때로는 그 인연의 끝에서 아파하는 모든 과정은 결코 무의미한 방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좌표를 찾아가는 정교한 인과율의 여정입니다. 때때로 삶이 당신을 속이는 것 같고 간절히 바랐던 인연이 비껴갈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길을 걷지 않았거나 그 사소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당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이 가장 합당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철학적 결정론은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강력한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당신의 전 생애가 응축되어 꽃피운 결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운명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결코 잊는 법도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성격, 상처와 희망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그 시계 태엽은 반드시 당신 앞에 가장 알맞은 인연을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삶의 순리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지 않아도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온 그 사람이 가장 완벽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시간과 같은 좌표에서 서로의 영혼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기에 비로소 인연이 맺어진 것입니다. 80억 인구라는 광활한 바다 위에서 당신의 조각배가 누군가의 배와 나란히 흐르게 된 것은 우주의 정교한 설계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응답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발자국이 사랑의 이유가 되고 당신이 견뎌온 모든 시간이 인연의 근거가 됩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고 당신의 인과율이 준비한 다음 장면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운명은 반드시 스스로 당신 앞에 당신을 가장 닮은 혹은 당신을 가장 완성해줄 그 사람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